그렇다면 시간이 좀 짧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니, 오늘 급발진 총정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총정리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여쭤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오디오는 있어요. 네. 오디오는 있는데 저게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 네. 그래서 시간이 짧을 때는 아까 다른 거는 시간이 짧으면 헷갈릴 수도 있다. 이번 사고가 헷갈릴 수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는요, 니로 차예요, 니로. 이 차 뽑은 지 얼마 만에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 안 된 차례 리오 차면. 네. 네. 뽑은 지 22시간, 22시간 30분 만에 이렇게 돼서. 하루도 안 지난 거네요. 예,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이 차 못 쓰죠? 못 쓰죠. 완전히 예. 자, 어떤 사고일까요? 이분은 69세 남성이세요.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 뽑았어요. 42년 운전 경력이에요. 42년 운전 경력이고 30년 무사고 표창도 받았어요. 차 뽑은 지 22시간 30분 만에 사고 났습니다. 브레이크는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고 말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뭐야 소리가 나와요. 뭐야. 그런데 엑셀을 안 밟았는데도 차가 스스로 가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택시예요. 개인 택시. 뭐야? 다시. 뭐야? 어떻습니까? 자동차에서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고 갔다고 보기 좀 어렵네요. 왜냐면 저 정도면 벌써 운전 저 정도 경력이면 일단 브레이크를 밟죠. 근데 저런 소리 할 건 그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제어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네. 뭐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엔진 소리는 안 들렸다도 속도라든가 운전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것도 급발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 경우도 뭐야 하면서 내가 풀로 밟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렵죠.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하 차도에서 나오면서 흰색 실선이 되고 앞에 차가 있거든요. 사실 저 정도 운전 경력이면은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주변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감속시킨다는 건 너도 나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는 차가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이번에 브레이크가 쑥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네네. 올라와서 앞에 그렇죠. 차가 있어 예. 브레이크 잡으려고 그랬는데 앞에 차가 있으니까 피한다고. 네, 피한 다음에 겁니다. 피한데도 안 다니까 그냥 피하면서 네. 그때 가속 페달 안 밟았대요. 네. 근데 차가 그냥 나가서 뭐야. 시간이 좀 더 길면은 네. 그래도 소리도 뻥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어제 차를 뽑아서요. 어제 오후에 5시에 뽑으셨대요. 그래서 한 2시간 이렇게 운행하시고 저녁 때 일찍 가서 쉬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그다음 아침에 또 택시 몰고 나오셨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신차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더 애지중지하거든요. 더더욱 본인이 조심하고 운전의 감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베테랑 운전자들은 신차가 나오게 되면 하루도 안 지나게 되면 더 그렇거든요. 더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저 차를 운전자가 실수했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0%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상태에서는. 명장님, 네. 혹시 이 차 새로 산 차잖아요? 그러면 차가 내가 평소에 몰던 거하고 달라서 구조가 약간 평소에 발 가던 데라도 달라서 그래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똑같이 뭐 달라서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 조작하는 건 달라지면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엑셀 페달 밟는 거, 브레이크 밟는 거 예전이랑 그냥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히 달라진 건 없잖아요. 다른 스위치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엑셀 페달 브레이크 밟는 건데 이건 옛날 차나 지금 차나 뭐 50년 전 차나 똑같은데 숟가락 어제 먹던 숟가락이나 오늘 새 숟가락으로 먹어도 입에 들어가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달라진 건 없죠. 예. 자, 그러면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핸들까지 잠기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자, 이번 근데 사고는요. 만약에 전원이 차단이 되면 예. 혹시나 전원 급발진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전자 시스템에 인해서 전원이 만약에 제어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9세 남자세요. 그리고 40년 경력이에요. 개인 택시 15년 하셨답니다. 네. 브레이크를 밟아도 꿈쩍도 안 하더래요. 핸들도 작동이 불능입니다. 엑셀은 풀로 열려 있고요. 벽돌처럼 딱딱해진 핸들을 양팔로 찌릉기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시동을 끄고 뭐 그거 못 하셨대요. 그래서
승객은 없었고요. 이분이 분당에서 개인 택시를 이제 서울 택시예요. 서울로 올라오시려고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EDR에는 브레이크는 안 밟고 엑셀은 풀로 밟은 걸로 나왔대요. EDR을 제가 네. 받아보지 못했어요. 자, 이 사건 보시겠습니다. 우회전하면서 일어납니다. 오디오는 없어요. 오디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회전하면서 빨리 나가요? 카니발 네, 들이받고 그리고 옆으로 피해갑니다. 핸들이 딱딱해졌어요. 핸들이 딱딱해졌어요. 예, 안 된대요. 어디 더 빈자리 없는다? 저기 건너편에 핸들이 안 틀어진대요. 잘 안 말하는데 저 컨트롤. 뒤에 마지막에 먼지예요, 뭐예요? 마지막에 먼지 같은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뒤에. 마지막에 네. 후방 영상에 좀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엔진 나는 쪽에 어떤 저런 거 네.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계속 먼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완전히. 그죠? 먼지라고 보기는 좀 엔진 쪽에서 뭔가 계속 뭔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죠? 예, 계속 예. 올라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군요. 앞이 아니라. 예. 예. 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제 머플러에서 나오는 그렇죠. 네. 불안전 연소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특히 이 경우는 이제 핸들 같은 거 꺾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차, 지금 최근에 나온 차들은 파워 스티어링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MDPS거든요. 모터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 박 명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있는 건 아닌데, 핸들이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모터에 주는 신호나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핸들이 굉장히 뻑뻑하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배제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완전히 꺾거나 이러지 못하고 강제로 꺾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힘들게 꺾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 급발진 보면은 여유있게 그 힘든 그 과정에서 피하지 않습니까? 각도가 좀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약간씩 꺾거든요. 그만큼 이제 핸들이 말을 안 들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부상을 좀 덜 입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충돌 강도도 커서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근데 이 사고를요. 저렇게 비슷한 차끼리 퍼주시면 충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람은 좀 덜 다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코디언 효과를 위해서 가능하면 네. 주차된 차 있으면 그걸 들이받으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그래서 맞아요.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미국에서 뭐 세 가지를 하라 이런 것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두세 대 차 피하면 시속 100km 넘어가면 죽은 목숨에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 차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에너지 분산 구조가 큰 게 트렁크룸과 엔진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차 같은데 뒤에다 박는다든지 하게 되면 에너지 반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망 확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사람만 안 다치면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에다가 부닥쳐서 차를 세워라. 그게 사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나중에 급발진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사망하면 더더욱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네. 그렇게 사실 말씀드립니다. 상대차한테는 좀 미안한데요. 예. 어차피 같이 살자고 하는 거니까. 네. 예. 아니 불법 주차된 차. 네, 불법 주차.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을 완화시켜서 그래도 좀 덜 다칠 수가 있어요. 대형 트럭들이 받은 거 큰일 안 나요. 됩니다. 그 그러면 안 속도로 돼요. 가서 여기 이렇게 네, 되는 트럭은 지금 후보 안전판이라고 돼 있는데 후보 안전판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안전판이 부식이 됐다든지 또는 높게 설치가 돼 있어요. 보통 이 안전이라는 것은 범퍼와 범퍼까지 부닥쳤을 때 에너지 분산이 된다는 구조지 이게 밑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위를 쓸어버리거든요. 아니 거기 쏙 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보통 그냥 끼죠. 보통 3.5m가 들어가요. 네. 3.5m가 들어갑니다. 평균치가. 아. 그러면 벌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에 저는 사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부닥칠 때 차하고 차끼리 부닥쳐야죠. 차도 차라도 범퍼가 비슷한 차.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치명상을 입을 수가 큰일 있어요. 나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운전자 중에는 개인 택시, 택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화물차를 이용해서 뭘 많이 하시나요? 화물차에서 용달, 네. 이삿짐, 1톤 트럭으로요. 네, 그런 분께서 이분은 62세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해서 온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봉고3 1톤 트럭인 것 같아요. 네, 봉고3 1톤 트럭이네요. 전기차니까 그 다음날 일을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동네는 집 근처는 없어서 시청에 가면 있대요. 네. 이렇게 저녁을 드시고 충전하러 나가시던 중에 운전 경력 35년이에요. 35년에 이분께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더래요. 차가 갑자기 이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회전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절로 네. 가잖아요. 네. 가속 페달 안 밟고. 네. 근데 차가 그냥 달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딱딱해지더래요. 한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회전에서 살 왔죠? 요 차예요, 요 차. 천천히. 요 이삿짐 다른 저 네. 통도 있잖아요. 네. 네. 자, 우회전 살해요. 우회전 삭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역선 나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달리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브레이크 등 들어와요. 그죠? 네. 예. 다시 그 부분 다시 보시죠. 여기서 우회전 살하고, 가속 페달 안 밟으면 나가더래요. 브레이크는 안 잡히더래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브레이크 밟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그거는 네. 경찰이 그런데 그거는 불빛에 비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대요. 다시 여기서요. 네. 살짝. 예, 이거는 브레이크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명확치 않대요, 이거는. 네. 첫 번째 거는 명확치 않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브레이크는 들어왔어요, 그죠? 네. 예. 자, 다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천천히 녹화를 우회전. 시작합니다. 운행 녹화 모드입니다. 다시 오늘도 천천히. 안전운전하세요. 집 바로 옆에 집이에요. 바로 옆에 집. 시작합니다. 운행 녹화 모드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골목에서 차가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조심하고요. 특히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감각도 그렇고 잊어버릴 이유도 없고요. 또 고속을 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소리 하면서 차가 벌써 이상이 생겼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고속으로 간 전형적인 이 급발진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녁 드시고 명장님 네. 여보 나 저 전기 충전하고 올게. 그러고 나가신 몸도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네. 예, 뭐 피곤한 상태도 아니고 저녁 때 좀 쉬시다가 나 다녀올게 그러셨대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차는 이제 전기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기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제어가 안 되면 정기적으로 안 되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의외로 오늘도 김 교수님이랑 저랑 예전에 되겠지만 전기 자동차가 급발진 안전하냐 내가 보면 더 심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 우리가 예상치가 좀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전기 자동차는 그냥 가솔린과 디젤 아니기 때문에 급발진이 잘 안 일어날 거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때 기술적으로 저는 아니 더 많이 일어날 거야. 오히려 전기 전자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로 다 하다 보면 모든 게 더 많기 때문에 제어되는 게 더 많을 거라고 하는데 요새 예상치가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예상치는 김 교수님이랑 저랑 예측했던 게 안 맞으면 좋겠는데 요새 자꾸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좀 말을 앞으로 주의해야겠다. 좀 안 생기는 걸로. 자, 그러면요. 됐어요. 여기서 요거 네. 우리가 요거 다시 한번 보시죠. 브레이크 등. 네. 브레이크 등이 나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거기만 다시 한번 자, 쭉 가요. 저는 처음에 들어오면 저걸 확인해야 돼요. 여기가 여기도 그렇게 밟은 예, 거 밟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근데 불 반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좀 이따 요거 네. 약간만 지나가면 불빛이 네. 이때 네. 밟았다 놓은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경찰에서는 이런데요. 네. 경찰과 제조사는 요거는 바로 불 밑에, 가로등 바로 불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 등처럼 보이는 거다. 저 실험해보면 다른 차가 지금 금방 알아요. 다른 차에 보면. 다른 차에 보면요. 저게 브레이크, 네. 제가 보기엔 밟은 거거든요. 여기서 밟았는데 내가 한번 밟았어요. 저기 밟아서. 여기 들어갈 때는 하거든요. 괜찮은데 자 여기서 네, 여기 밟았어요. 밟았잖아. 밟고 뛰었어요. 그때. 좀 예. 다시 흐르잖아. 이거 실험하면요. 바로 나와요. 이거. 그러면 이 시간이 이대로 5초밖에 안 되잖아요. 네, 5초. 짧죠, 아주. 그러면 지금이 23초예요. 네. 여기 23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날 때 몇 초인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아이고, 그럼 그거는 이대로 안 나오네, 그거는. 네. 아까 거는. 네. 그죠? 네. 벌써 한 6초 지났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브레이크는. 이렇게 꺾을 때 벌써 브레이크 한번 밟았어. 브레이크 네. 밟아야지 꺾, 이제. 그렇지. 보통 세우기에서 꺾잖아요. 그렇지. 꺾을 때 여기? 브레이크 밟았어. 그게 저거는 이대로 안 나올 거고,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예. 저거. 마지막에 두 번 부딪히거든요? 예, 예. 마지막에 두 번 부딪히는데, 그때 브레이크 등이 보이는지, 여기서. 잠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밟았어요. 지금, 네. 마지막에. 예. 저기서 예, 밟았다. 예. 그죠? 예. 마지막에. 마지막이에요. 자, 이분은요, 진짜 안타까운 게,
내 차를 못 쓰잖아요. 불안해서 지금 못 쓰겠대요. 못 하겠대요. 한번 저거 사고 나면요. 트라우마 생기죠.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예. 차 그냥 네, 놓고서요. 사운드 못 저 합니다. 고쳐도 내가 못 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분은 자기 차는 못 쓰니까 다른 분의 이삿짐 나는 거 일당 받고서 그 일에 주러 다니십니다. 아, 자, EDR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 부딪히는데요.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연결돼요. 네. 자, 저 전부 다 자동, 여기 브레이크 한번 있네요. 여기. 밟았네, 밟았네. 요거요. 밟았다. 예. 요거는, 요거 잠깐 있고, 오프. 여기 또 온이 있어요, 요거. 네. 요게 마지막에 본 그 온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본 요거 예. 온. 예. 그리고 RPM은 갑자기 빡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가속 페달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근데 7,00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예, 7,300까지. 이게 7,400. 이거 전기차지? 네, 전기차니까 그렇구나. 아, 저기차 그래요? 네. 틀리죠. 그리고 가속 페달 여기부터 이렇게. 예. 그냥 99가 여기서부터. 음. 그러니까 99. 전부 다 99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99, 100에 대한 것들은 오프에 아, 대한 것들은 요거. 아니라서 29에서 예. 99로 바로 연결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0.5초 사이에 예, 0.5초 사이에. 쉽지 않은데. 저거는 의도를 갖고 100% 발로 꽉 눌러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해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음.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저거. 자, 그 다음에 네, 요게 이렇게 일주 상간도로 두 번인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아까 충격 한번 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7,300. 네, 7,300이고 옆에 76. 요게 아까 거 처음에 부딪힐 때 요때가 1차 충격. 네. 그리고 한 1초 후에 2차 충격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온이 나와요. 온. 네. 2차 충격 되기 전에 네. 2차 충격 되기 전에 온이 나오는데 이때 99% 동시에 밟는 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죠. 저 두 가는 동시에 못 밟아요. 아니 여기서 예. 잠깐이라도 밟았잖아요. 아까 잠깐 브레이크 등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브레이크 예. 잠깐 마지막에 보였어요. 네. 이때 계속해서 가속 페달은 99다. 가능한가 안 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저래서 우리가 네. EDR 장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DR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양발 운전이면 양발 운전도 어떻게 99를 밟고 하야 우리가 되는데 달리면서 양발 운전 가능할까요? 그러면 양발 운전하면서 한쪽 발은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한쪽 발은 가속 페달 빡 99까지 밟는 거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일단 나 인간공학적으로 다리 아파 죽겠어. 힘들어. 인간공학적으로 자세적으로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자체가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쾅 들이받으면서 이게 99가 계속 1차 충격이고 2차 충격이거든요. 네. 아니 1차 충격인데 어떻게 99가 그대로 나오나.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 온이 나오는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제조사와 경찰은 당신이 브레이크 잠깐 밟았다가 안 밟았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게 이제 EDR에 대한 신뢰성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저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운전자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수치다는 얘기죠. 불가능이다, 어렵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건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저렇게 한번 해볼래 하는 거하고 예. 평상시 아무 생각 없다가 운전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자세가 안 나와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급한 상황인데 그런 자세가 나올까요? 뭐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지금 상황은요. LPG 차량입니다. 네. LPG 차량인데 이분은 30년 경력의 65세 남성이세요. 보시면요. 이분이 아파트에 출발하실 거예요. 출발하시는데 근데 트렁크를 뭐 잘못 눌렀나 봐. 잘못 누르면 안에서 톡 열리잖아요. 네. 열린 채로 출발을 하세요. 네. 열린 채로 출발하니까 트렁크가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브레이크 등이 보여. 오히려 반사가 돼. 네. 예. 이분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운전을 못 하신답니다. 이 트라우마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작년 8월 사고예요. 네. 이제 안 한대요. 네. 무서워서 못 하신대요. 그래요. 가겠습니다. 트렁크 열려 있죠. 모르고 예. 있었는데 툭 친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 들어오죠? 네. 네, 들어와 있네요. 예. 예. 이제 출발해서 브레이크 밟고 뒤로 이제 전환시키. 저 공간을 네. 만들어야 되겠죠? 예.
공간 만들고 가십니다. 빠르지 않아요. 저기 요동 끝에서 우회전해야 돼요. 네. 근데 우회전이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천천히. LPG 차량, LF 소나타 LPG 차량입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하세요. 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야 돼요. 여기 이제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네. 우회전해야 돼. 잘 보세요.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크 등 보이죠? 네, 브레이크 등 보여요. 소리. 그렇죠. 엔진도 굉음 소리는 들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냐면은 여기 끝에서 네. 이제 좀 있으면 우회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회전하려고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잖아요. 이제 핸들 틀려고 여기 핸들 틀 거예요. 이제 이때 브레이크 살짝 들어오죠. 이때 네. 차가 나간 거야. 예. 이때 오른쪽으로 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가 100% 안 됐잖아요. 예. 왜냐면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도 반복하고 있지만은 예. 실제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예. 소리가 탁탁 소리가 뭐냐, 브레이크를 굉장히 밟았다 놨다는 소리예요. 지금 브레이크 계속. 등이 들어왔다 나왔다 막 잠깐 보이다가 살짝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브레이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들리는 게 그게 브레이크 밟는 거 뛰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근데 안 듣는 겁니다. 지금 차는 계속 나가고. 그 영상 있고.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다시 한번. 네네. 마지막에 이제 싹 꺾으려고 브레이크 네네, 살짝 그렇죠. 잡는데 차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브레이크 등도 여러 번 들었다 예, 놨다 예, 예, 하지만 약간, 소리도 약간, 나야 되죠. 예. 소리가 브레이크를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소리. 지금 계속 소리 나죠? 떡떡 소리. 예. 불도 들어오죠? 들었다 예. 놨다. 방금 거 똑같아요, 지금. 일치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여러 번 예. 봤네요. 뒤에 보면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하고 밟는 소리 있죠? 아까 떡떡 소리. 예, 그게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사세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차 그냥 나가고 있는 것이죠. 명장님 3번 모셨는데 어떠세요? 브레이크 운전자가 브레이크 열심히 밟네요. 열심히 밟는데, 이제 RPM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좀 확실하다라고 보기 못하는데, 운전자는 어쨌든 차가 빨리 가니까, 차를 세우려고 여러 번 브레이크 밟았던 흔적은 나타나요. 이건 제가 100%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운전자가 RPM 올라가 차가 빨리 가니까 세우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각따각 소리 날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기에 계속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 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운전자가 차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특히 이제 앞에 보게 되면 사고 전에 양쪽에 차가 서 있는 아파트 단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저런 스타일이 잘못 실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급발진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운전자가 최대한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를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고, 또 하필이면 후방 카메라가 트렁크가 열려 있어가지고 반사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소리가 나면서 밟는 거하고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운전자가 최선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통해서 차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차는 혼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벽에 부닥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운전자보다도 차의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브레이크는 딱딱해졌대요. 네. 브레이크는 딱딱해졌고요. 그리고 에어백이 또 안 터졌대요. 네. 이 차가 여기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깨트리면서. 예. 만약에 딱딱한 거 했으면
본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요 벽이 여기 화단이 오래돼갖고 약해서 요게 차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내가 살았지. 그래서 다시는 차 못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음. 근데 EDR 기록이 있습니다. EDR. 네. 브레이크 온. 브레이크 온, 오프. 교수님 말씀대로 예, 중간에 온, 오프가 한 번 있네요. 예, 예. 온, 오프. 네, 그 다음에 계속 다섯 온. 번 했어요. 지금 계속 여러 번 밟았다 놨다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사고 나기 5초 전에는 오프가 잠깐 있고 마지막까지 온을 브레이크 잡았어요. 네. 브레이크 잡았는데 가속 페달은 쭉 87, 97, 71.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속 페달 71로 나오네. 네. 또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속 페달 73으로 나오네. 아니야. 여기. 요거 봐.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99. 밟았는데 99. 네. 근데 브레이크 오프일 때는 71. 네. 그리고 나머지는 브레이크를 밟고서도 계속해서 가속 페달 99. 99. 저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스로틀 겁니다. 밸브 100.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안 맞네. 이 데이터 예? 이거 봐도 예. 이거 보면 확실하게 EDR 장치는 못 믿을 차.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저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나올 수가 없대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가속 페달이 좀 떨어지고,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 놨을 때는 가속 페달이 73이고,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가속 페달 99고. 예, 예. 그리고 브레이크가 계속 온인 상태에서 99.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브레이크 안 밟았을 때는, 오프일 때는 71.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99. 네. 또, 브레이크 다시 놨을 때는 73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데 99이면서 스로틀 밸브 100% 열렸다.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 고학처럼 반대잖아 지금. 예. 악셀은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놓으면은 그래. 네, 속도가 줄. 원래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저 수치 절대 못 믿는 거래.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99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그 직원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했더니 돌아오는 건, 부딪힐 때까지 악셀 페달을 99% 밟았다. EDR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 브레이크는, 2개 다 밟았네. 아까 말씀드린 그거 양발. 양발이나 두 개 동시에 밟았네, 덜 그러면서- 밟았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전 경력이 이제 30년이 넘는데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다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네요. 사고의 트라우마는 극복되셨는지요? 7월 7일에 김필수 교수님, 박병일 명장님 모시고 방송 준비 중입니다. 혹시 양발 운전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 브레이크도 밟고 가속 페달도 99분 밟았다면 양발 모두 능숙하게 최대한 풀로 페달을 밟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평소에 양발 운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1년 전 사고인데 저는요 운전 못하겠어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발 운전이요?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양발 운전하면 더 불안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정 선수도 아닌데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세게 밟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네. 아니 발 하나 가지고요. 예. 전명적으로 운전 하나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페달 밟다가 쉽지 양발 운전하기 더 어려워요. 두 개를 동시에 그럼 이렇게 가속 페달을 99 밟고 세게 밟고 브레이크 살짝 발만 올려놓은 거잖아. 이런 얘기는 브레이크 퍼센트가 안 나오니까. 한번 해보라고. 저는 그런 게 이제 저도 그 얘기에 너 한번 해봐 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한번 만들어봐. 만들 수가 없는 데이터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학적인 측면에서 하나 밟으면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뛰면 올라가야 되고 그게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발이 이 브레이크 페달은 명장님 발만 얹는다고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럼요, 밟아야죠. 1cm나 1.5cm 밟아야 되죠. 그럼요. 그래서 차마다 좀 틀린데요. 예. 약간 더 밟아 들어오는 거 덜 밟은 것도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 PD는 그거 네. 실험해보라 했더니 1cm 밟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불이. 네네. 그거는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니죠. 불만 아니죠. 들어오는 거죠. 예, 예. 2cm 밟아야 들어오는 것들이 있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면 불이 들어오면 온으로 표시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속 페달 90도 밟으면서 한쪽 발은 페달을 살짝만 밟는 거 가능할까요? 안 갈까요? 인체공학적으로. 저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브레이크 밟는 거에 다르냐면 예전에는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 위에 브레이크 페달이 떨어지면 그걸 감지하는 브레이크 스위치가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브레이크 스위치가 없고요. 요새는 압력 센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압력이 형성돼야만이 뒤에 제동력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달라요.
예. 예전에는 어떤 차든 간에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스위치 기계식으로 접점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압력 센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거 온이 나왔다는 얘기 운전자가 충분하게 브레이크 밟았다는 얘기예요. 예, 충분하게 밟았다는 아, 그러면 저거는 단지 불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저 밟아야 이제 이게 밟긴 밟았다는 예, 거예요. 압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보면 급발진 사고는 전부 다들 브레이크등 전부 다 뒷차 영상 없나, 뒷차 영상 CCTV 없나,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데 안 켜졌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밟았잖아요. 야, 밟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메이커가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나와줘야 되고 연료 분산할 시간 나와줘야 되고 점화시간 나와야 되니까 예전에는 다른 거 5% 나오면 브레이크 알몸을 하는 거고 또 온이 나오면 파킹 밟으면 쬐끔 밟았군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 밟는 것 자체를 필요할 때, 유리할 때 써먹고, 불리하면 항상 양발 밟았다, 덜 밟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의 유무에 대한 것들은 참조는 될 망정,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죠. 브레이크가 아까 이 배력이 남아있는 거 다 쓰면은 왜 이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먹통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펀지처럼 쑥 들어갔다는 견해가 네. 있고 딱딱해졌다는 게 있는데 네. 딱딱해지면 아예 이게 밟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좀 1cm나 2cm 들어가야 불이 들어올 텐데 안 네. 밟히면 브레이크 등은 나는 열심히 밟아도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밟으면 부스터의 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만약에 스펀지 현상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 브레이크 장치 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 아. 예전처럼 그냥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그냥 유압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듈레이터도 있고 전기 모터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차단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풍덩 들어가 안 쑥 들어가는 들어가네.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 시스템 있는 자체가 거예요. 옛날 같은 그래서 요새는 ABS라는 시스템이 중간에 여러 단계가 들어가 있어서 요새는 브레이크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스펀지처럼 되기도 하고 네.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초기에는요, 딱딱해지니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푹 들어가는 스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하신 ABS 시스템들이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현상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푹 들어가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서 사례가 초기에 급발진에 비해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전기 자동차나 이런 차들은요 예. 부스터가 없어요. 부스터 없고 모터가 달려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압력 펌핑해가지고 유압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브레이크가 이렇게 푹 들어가고 이제 스펀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스터 방식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풍덩 들어갔다 스펀지가 생기면 네. 그건 마사 시린더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차가 이제 어떤 형식이냐에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브레이크 압력을 강하게 해주는 게 부스터가 있는 거냐, 아니면 모터 방식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